정부가 오는 7월부터 국민들에게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특정 학회가 종교 기반 상담 기관들을 비전문적, 비과학적이라며 폄훼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독교 상담계는 독선적 태도라며 반발했습니다.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그룹 하이브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하이브와 단월드의 연관설이 터져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부 아티스트들의 연관성까지 거론되면서 단월드의 실체를 두고 사이비 종교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기독교인 비율은 높지만 신학 교육이 부재하고 이단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 아프리카 말라위의 선교 상황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정부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기로 하면서 정부 지원으로 심리 상담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는데요. 일부 학회가 종교 기반 상담 기관들을 비전문적, 비과학적이라며 사업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보이면서 기독교 상담계가 독선적 태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 상담이 필요한 국민을 대상으로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5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에 기독교 상담을 비롯한 종교계 상담사들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심리학회가 종교 기반 상담 단체들을 비과학적, 비전문적이라고 폄훼하면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것에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상담계는 잇따라 성명을 내고 종교계 상담을 비과학적이고 비전문적이라고 언급한 한국심리학회에 대해서 독선적인 태도, 오만함과 무지함의 태도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들은 수많은 민간 학술단체의 하나인 심리학회가 스스로 마음건강 전문가와 비전문가를 판단하는 권한을 가진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며 자신들이 인정하는 그룹만을 전문가로 보려는 태도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담을 과학의 테두리 안에만 두려는 심리학회의 입장이 구시대적이라고 오히려 심리학회를 비판했습니다. 최근에 서구 심리상담 영역에서는 영성의 중요성이 대두된다면서 오히려 심리학회가 주장하는 과학적 접근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모든 인간 안에는 영성이 있고 그것이 꼭 종교적이진 않을지라도 그 안에 영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일반의 문제까지 내가 일반의 삶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런 훈련되어진 목회 상담자들이라고 생각하고 기독교 상담은 단순히 기독교인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신앙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적 정신에 입각해 영적 존재로서 인간 고통의 문제에 접근하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심리학회는 상담을 하는 데가 아니라 검사를 하고 평가를 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더 많이 치중하는 데거든요. 우리 상담 심리학은 사람을 만나서 그들과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되게 중요한 방법이고 그런 그 심리라는 것들과는 구분될 수밖에 없고 기독교 상담계는 사업 주체인 보건복지부가 일개 특정 학회에 편승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복지부가 고시한 상담 제공 자격도 특정 학회의 의견만 주도적으로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자기들이 발급하는 민간 자격증이 있잖아요. 그 민간 자격증의 기준에 근거해서 이런 고시가 나온 거죠. 포용적이지 못하고 배타적인 태도, 특정 그룹을 포함시키고 특정 그룹을 제외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보건복지부가 이 사업을 준비해 왔다라고 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거죠. 기독교 상담 관계자들은 국민 마음 건강을 위한 국가적인 사업인 만큼 복지부가 전향적인 태도로 다양성과 전문성을 지닌 상담 영역을 존중하고 함께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독교 상담 단체들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 다른 종교 상담 단체들과 연대해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그룹 하이브가 최근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하이브의 단월드 연관설이 터져나와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일부 아티스트들이 단월드에 연관이 있다는 의혹까지 퍼지면서 단월드의 실체를 두고 사이비 종교 논란으로까지 번졌는데요. 단월드의 사이비 종교 논란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하이브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단월드 연관설이 일파만파 커지자 단월드 측이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단월드 측은 하이브와 무관하며 종교단체도 아니라며 사이비 종교 논란에 직접 입장을 밝힌 겁니다. 단월드가 사이비 종교라는 모함은 민족 정신을 부정하고 잘못된 신념에 빠져 자신의 종교만이 유일 진리라고 주장하는 극소수의 몰지각한 사람들에게서 나온 말도 안 되는 프레임입니다. 개신교계에서는 20여 년 전부터 단월드 이승원의 사이비성을 연구해 왔습니다. CBS가 단월드의 대표적 수련 방법인 영인체 수련 모습이 담긴 과거 동영상을 입수해 확인해 봤습니다. 괴성을 지르는 한 남성. 한동안 괴성을 지르며 몸부림을 치던 이 남성이 자세를 가다듬고 허공에 절을 3번 한 뒤 내뱉은 말. 곧바로 한 남성의 사진 앞으로 다가가 반복적으로 절을 하며 통곡합니다. 사진 속 인물은 단월드 창립자 이승원 씨입니다. 단월드 피해자들은 종교적 의식 같아 보이는 영인체 수련을 통해 이승원의 가르침을 각인하고 결국에는 이승원을 숭배하게 만든다고 주장합니다. 이승원을 영혼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단월드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이승원을 영혼의 아버지라고 그러고 또 그 단월드의 법무팀장이 법정에 나와서 우리가 신문한 적이 있습니다. 증인에게 당신도 이승원 씨를 영혼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그렇다 그랬습니다. 단월드의 종교성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지난 2005년 단월드 측 내부 자료에 따르면 단월드와 선불교, 뇌교육 시장에서 3천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단월드 신입증대와 선불교 법회, 포교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선불교는 단월드 창시자 이승원의 제자가 교주로 있는 신흥 종교로 이승원이 2000년대 초반 선불교를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내용들은 법원 재판 증거로도 제출된 바 있습니다. 20여 년 동안 단월드의 사이비성을 폭로해온 이기영 단월드 피해자와 가족연대 대표는 단월드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했고 이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지난 2019년 7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승원이 깨달음을 얻은 날을 통천일 등으로 칭하고 그의 제자들이 설립한 단체들에서 통천일을 기념해온 사실, 단월드와 관련 단체에서 이승원을 영혼의 아버지로 지칭하며 부르는 노래들, 단월드에 대한 천서 서약서, 이승원의 교리와 사상에 관한 각종 자료들을 볼 때 이승원이 교주라는 표현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승원은 무당을 길러내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한 부분, 그다음에 이승원은 사이비 교주다라고 표현한 부분이 허위사실 유포라고 단월드가 고소를 했고 대법원에서는 사이비 교주라고 표현한 것은 허위가 아니고 무당이라고 표현한 것은 허위가 아니다라고 한 것이 확정된 겁니다. 교계에서도 교인들과 일반 시민들의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조사에 나섰고 지난 2008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가 이승원이 이끄는 단월드를 사이비 종교로 규정했습니다. 건강운동, 기술연, 요가, 명상 등을 통해서 건강운동을 한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승원이라는 사람을 살아있는 당군으로 믿게 하고 신적화시켜서 따르게 함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자들이 이제 발생을 했기 때문에 건강운동단체가 아니라 결국은 사이비 종교다 총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규정을 했죠.
다놀드 측이 자신들은 종교단체가 아니라며 강하게 부정하고 나섰지만 다놀드의 종교성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들의 기도 모임인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가 오는 20일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61회를 맞는 목사장로 기도회는 시대는 부른다 기도의 7천 용사를 주제로 오는 22일까지 사흘 동안 진행됩니다. 기도회에서는 오정호 총회장과 김종혁 부총회장,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와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류응열 목사가 설교를 전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4차 산업시대에 맞는 기독교의 위기,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안 등을 주제로 특강도 진행됩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아프리카 말라위로 가봅니다. 말라위는 기독교인 비율은 높지만 신학교육의 부재와 이단 문제 등이 심화되며 바른 신앙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아이들이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교육 지원 등 떡과 복음의 사역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말라위에서 기아대책 기대봉사단 김성걸 선교사가 전해드립니다. 말라위는 아프리카 남부 대륙에 있는 나라로서 주변에 있는 큰 나라들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입니다. GDP로만 따지면 소말리아보다도 더 낮은 굉장히 어려운 나라이고요. 선교지로서의 말라위는 다른 아프리카와 비교했을 때 선교사에 대한 제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또 반증으로는 한국을 비롯한 외국에 있는 이단들이 많이 들어와서 포교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이슬람이나 힌두나 이러한 종교들도 다 수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성경을 바르게 교육시키는 것을 중점으로 선교를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저희의 목표 중에 하나 되어 있습니다. 말라위도 이제 영국의 식민지 하에 있었는데 한국과 비슷하게 그 기독교인 분들이 목사님들이 이제 주류가 되어서 독립운동을 하셨고 그래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전부터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현 대통령도 목사님이셨거든요. 목사님 출신의 대통령이 되셨고 기독교 베이스로 한 정당들이 말라위에는 조금 있습니다. 기독교와 말라위를 떼어놓을 수는 없는 상황인데 안타까운 점은 신학대학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라고 된 것이 다른 목사님이 이제부터 너는 신앙이 좋으니 목사야 라고 말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 나는 A 목사님이 나한테 이제 목사를 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난 이제부터 목사야. 이렇게 되는 것들이 팽배하기 때문에 좀 신앙을 좀 편협적으로 아시는, 성경을 좀 편협적으로 아시는 목사님들이 많으십니다. 설교를 왜곡돼서 가르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선교사님들 사이에서는 목사 교육, 목사의 이제 성경 교육을 통해서 바른 그리고 올바른 성경을 전체를 꿰뚫는 성경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말라위는 의무 교육인 초등학교까지의 이제 졸업률과 그 이후에 이제 중등교육, 그다음에 고등교육인 대학까지의 졸업률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 한 명이 대학을 졸업하는 그 비율이 약 1.5%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저희가 이 부분을 라디오 교육으로 진행을 하게 됐고 우리 교육 콘텐츠는 영문학, 영문법, 화학, 물리 이렇게 4가지 과목을 가지고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교과목을 만들었습니다. 잘 준비를 하는 과정에 코로나가 오게 됐고 학교가 6개월 이상 휴교령에 떨어지게 되어서 그 당시 저희가 라디오 콘텐츠를 딱 만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방송을 했었고 그것을 안 교육부에서 이제 저희 라디오 콘텐츠를 받아서 전국에 다 방송을 하고 싶다라고 또 의뢰를 들어와서 그것을 공유하고 그래서 전체를 작년 말에 저희가 교육부에 이양을 하였고 콘텐츠까지 이양을 했습니다. 코이카에서 예산을 일부 대고 기아대책에서도 예산을 일부 대서 기아대책 저희 선교사와 또 본부에서 오신 간사님들이 이제 같이 진행해서 완료한 사업입니다. 또 하나 바라는 거는 중등교육은 총 9개 과목이 있습니다. 나머지 6과목을 만들지 못했는데요. 그 부분을 좀 다 만들어서 전 과목을 말라위 학생들에게 제공을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같이 기도로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라위 교육 사업, 그리고 신앙적인 영적 사업, 그리고 수자원 개발 사업. 저는 이 3가지 사업을 가지고 더 확장해 나가려고 합니다.
가장 지경이 넓어진 사역은 수자원 개발 사업, 우물 사업인데 지금까지 약 90여 개의 우물을 저희가 파서 마을 사람들에게 깨끗한 수자원을 제공을 하였고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모든 사업을 할 때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성경입니다. 결연 사업을 통해서도 또 학교 사업을 통해서도 어떤 사업을 통해서도 다 우리 아이들한테는 매일 성경을 가르치고 있고 그 교재도 기아대책에서 제공한 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기로는 올바른 신앙관을 통해서 우리 말라위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말라위가 굉장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기후가 이제 변하면서 지금 3, 4년째 농작물들이 많이 안 좋아지면서 지금 끼니를 거르는 친구들이 많아서 3일에 한 끼를 먹는 친구들도 있고 기아대책이 이제 0과 6에 지원을 한 떡과 복음 사역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어렵다. 이런 부분이 좀 잘 해소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드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안 좋아짐에 따라 교육은 그 뒷전이 되기 때문에 또 교회도 잘 가지 않게 됩니다. 말라위도 또한 광물이나 이런 천연 자원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교육, 공부 이런 것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미래를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자기의 꿈을 잘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자기의 삶을 잃지 않도록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기도드린 것은 저희 가정이 말라위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의해서 끝까지 순종하면서 있기를 그렇게 좀 기도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아대책 김성걸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1904년에 창립된 포항대도교회가 12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담은 목공작품 전시회가 대전에서 열렸습니다. 1904년 창립돼 올해로 120주년을 맞은 포항대도교회가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시대적 사명을 다하는 우리 포항대도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포항대도교회는 예배에 이어 9명의 명예권사 추대식을 진행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담은 목공작품 전시회 새로 밟는 땅 노아의 방주가 대전에서 열렸습니다. 전시회엔 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한 예담교회 60여 명의 성도가 10년에 걸쳐 함께 조각한 만여 점의 작품들이 전시됐습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까지 하나님의 구원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전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또 안 믿는 분들에게도 노아의 방주 전시회는 오는 8월 28일까지 대전 엑스포 시민광장에서 진행됩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겠지만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7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8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